예,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 없이 약세 흐름,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들이고, 네, 답답하죠, 시장이 여전히. 시장의 맥락을 잡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 월요일 날 김진 주식원탑 이사님 오셨는데요.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이 김진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네. 국내 시장은 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어쨌든 이슈 이벤트가 FOMC이기 때문에요. 관전 포인트들 살펴보고요. 제목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뭘까요? 제목만 이런 거 아니죠? 낚시성. 뭔지 한번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번 주 그러니까 FOMC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좀 함께 봐야 될 그 이벤트들은요? 네, 그 이번 주는 그래도 아무래도 FOMC가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그 외에 뭐 또 경제 이벤트들 뭐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일본 GDP 발표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애플의 이제 WWDC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애플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번 WWDC를 통해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어떤 저력을 보여줄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CPI도 있고 그죠? 네. 엔비디아 또 주식 분할도 오늘부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벤트 이슈들이 많긴 해요. 예. 네.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수요일 날 이제 미국과 독일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주는 CPI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데 맞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있기 때문에 밀렸어. 네, 주목이 네.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 상황, 예상 상황만 좀 보게 되면 코어나 헤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과 유사하거나 한 0.1% 정도 둔화되는 정도 수준, 요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바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이랑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번 FOMC부터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소위 일도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향후의 통화 정책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점도표가 3월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공개됐던 그 점도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3월 말만 하더라도 사실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3월에 예측한 2024년 예, 그렇습니다. 점도표입니다. 예. 네. 그게 그 올해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 예측한 사람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 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2회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들이 한 총 10명 정도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에 공개되는 점도표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쪽에 대거 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점도표에서 어떻게 점의 위치가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파월 의장의 그 Q&A나 연설을 듣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 노란색 선 위가 이제 5% 선인데요. 그 5% 선 위로 점이 많이 찍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네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저 점도표에서 5% 이하, 저 굵은 선 위하로 이상으로 많은 점이 찍히게 된다. 이러면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FOMC 외에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열리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또 US PPI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금요일에는 프랑스 CPI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는 어찌됐든 CPI하고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이 최대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도표 보면 올해 2회 금리 인하에서 1회 쪽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이제 FOMC가 끝나면 입을 열 수 있잖아요. 제각기죠. 제각기 얘기하면 매파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담스럽다.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시장을 잠재워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보면 약간 중립보다도 부담스럽네요. FOMC는요.
그리고 물가 CPI 지표가 이제 이전보다 좀 덜 중요했다는 말씀이 FOMC가 있기도 하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인데 네. 문제는 이제 고용입니다.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이제 뜨겁게 나왔어요. 근데도 보면 채권 금리는 그랬다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그걸 또 왜 반영을 안 한 걸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시장 고용 보고서 자체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상외로 강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에 이제 고용과 관련됐던 사전 지표들, ADP 민간 고용이나 졸트 잡 오프닝 같은 그런 지표들은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의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보여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금리가 보통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가 금리 흐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연속된 음봉이 나오면서 금리 하락이 나오다가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튀어올랐죠. 위로 튀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의 레벨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I 관련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만 상승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다우지수나 뭐 러셀 2000 지수처럼 경기 민감한 영역들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보이지 않고 주가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금리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고용보고서에 쇼크를 받았지만 주식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그 전에 안 했었기 때문에 별로 반응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들떠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흐름들을 좀 전망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700 그래도 회복했고 뭐 엔비디아 효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강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난주 좀 움직였어요. 네. 이번 주는 또 그럼 양상이 달라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이 주도주군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뭐냐면 주도주군 하면은 반도체하고 빅테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반해서 상승했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기업들도 있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지난주부터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가장 큰 모멘텀은 동반해서 올해 되게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인 델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델과 함께 동반 상승했던 뭐 전력, 변압기, 냉각기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상 의미 있는 추세에서의 이탈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여전히 반도체하고 빅테크를 중심으로만 상승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의 상승이 나타났었던 게 지난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강화가 보여주는데 실제로 올해 내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약세 전환하는 흐름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만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흐름에서 같은 섹터에서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이것들이 초고도로 집중화된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일단 FOMC 이전까지는 조금 이어지게 되고 FOMC에서 실질적으로 금리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흐름들, 다른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추세적으로 뭐 현대일렉이나 LS나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는 좀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식들만 하나만 볼 것들이 아니라 같이 이제 동반해서 글로벌하게 같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거의 유사한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정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정의 형태라는 게 뭐 한 일주일짜리 조정 뭐 요 정도라기보다는 1년의 상승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마감하는 형태라서 저는 조금 더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슬림화하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들 종목이 뭐 국내 이슈
이슈로만 사실 갔던 게 아니라 글로벌 AI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난 이런 것들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씩 추세 훼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FOMC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목요일 새벽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목요일이죠. 그러면 주중반까지는 국내 증시는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하죠?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그냥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가 반전을 해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추세를 보더라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극복해냈다라는 수준으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뭐 얼마나 더 이제 저점을 찍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기 하락에 대한 반전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전체에서 그래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주식들이 조금 안정을 찾았다. 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이것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주도주로 등극해 나가기는 좀 기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FOMC 지나면서까지 집중화된 시장 상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같은 아주 슬림화되어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을 끌고 가져가고, 이 종목들만 슬림화시켜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약하고 여전히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동참했을 때 전략을 수정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 결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동참 가능성이 이거는 예상이나 예측 전망이라기보다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냈던 코멘트들을 보면 값치고는 을한테 굉장히 너무나 우호적입니다. 근데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HBM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2025년까지 진행되는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HBM을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팹의 최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니까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엔비디아의 심리인 것 같고 그런 우호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HBM을 삼성전자에서 너무 발전을 하지 못하지 않는 한 결국 납품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반도체 랠리에서 어느 시점에선 삼성전자도 동참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동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조금 지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를 기다리는 주간인데요. 앞서 자막에 있던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점도표군요. 그러니까 요 답은 그죠? 그렇습니다. 또 확인해야 될 건 점도표라는 거였고 시장 전략은 어쨌든 일단은 슬림화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주목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